집값이 하락하거나 전세가가 상승해서 집값과 전세가가 역전되는 현상을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글넥타이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한익입니다. 오늘은 현재 언론사와 국가와 건설사 그리고 금융까지 서로 하나가 돼서 전세값이 높아진다. 그리고 전세값이 높아지니까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프레임을 잡아서 건설사들이 그 높아진 집값 때문에 분양하기 좋게, 그리고 건설사들은 그 분양을 해서 건설사가 안고 있는 폭탄을 서민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저번 주에 찍으려고 했던 동영상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언론의 프레임에 걸려서 동영상이 도저히 매끄럽게 찍히지가 않았었는데,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자, 전세값이 올라가요. 전세값이 올라가는데 집값이 와서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전세가가 집값보다 올라갔다? 언론과 정부 건설사들은 이걸로 인해서 갭 투자를 유도하고 싶었겠지만, 거의 전세가하고 집값이 거의 같으니까 갭 투자를 유도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지금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동산 경기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그 물량을 털어내고 싶겠지만, 저는 이거는 언론사가 얘기하는 집값 올라가는 프레임이 아니라 뭐예요? 집값하고 이 전세가가 만났다라는 건, 역전됐다라는 건, 이건 깡통전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깡통전세에 들어가서 내 재산을 손해보거나 혹은 건설사의 폭탄을 떠안는 그런 사태가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동영상 찍는 거니까요. 이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갭 투자는 쳐다보지 마라. 제가 이 얘기를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빚이 있는 시장이 위험하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5월 24일쯤에 나온 뉴스 기사를 보고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자, 보시면 아파트 전세값이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서울은 1년 넘게 상승세가 이어졌고 수도권 오름세도 커지고 있는데요. 일부 아파트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철영 기자입니다. 1600세대가 밀집한 경기도 파주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3월 계약된 84제곱미터 23층의 전세가는 3억 3천만 원. 그런데 같은 날 23층의 같은 크기 아파트는 3억 1,800만 원에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오히려 1,200만 원 더 비싼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전세값은 줄곧 오르는데 수도권 외곽 지역에선 집값 회복세가 더디다 보니 벌어진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급한 어떤 상황에서 빨리 처분해서라도 정리를 일단 하는 게 더 유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전세값 상승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지난주 0.03%였던 전국. 자, 지금 이 뉴스를 보시면은 파주에 금곡동이라는 데도 없긴 하지만, 자, 파주에 아파트 전세값이 이 부분이 역전됐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같은 금자 들어가면서 아파트 밀집 지역인 금촌동에 들어가서 대략 3억대쯤인 아파트들을 이렇게 찍어봤었는데요. 보시면은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3억대 찍는 게 있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전월세가 2억대쯤에 이렇게 올라갔어도 2억 6천 이런 식으로 형성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똑같게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3억 전세인 쪽을 또 찾아봤는데, 이쪽에서도 전세값이 3억 3천이면은 매매가는 약 4억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3억 8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전세가와 그리고 최저가 같은 경우 여기 표시된 거 보면은 거의 그 여기 밑에 3억 3천 이하라고 딱 표시된 이런 부분, 이런 거 살펴봤을 때 이게 결국에는 이 부분을 갖고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까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집주인이 급하니까
얼마나 급하면은 전세값보다 더 낮게 집을 매매했겠습니까? 이 얘기는 그렇게 이 전세가가 올라가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세가와 집값이 거의 이제 만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깡통전세 주의보를 내야 할 그런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언론사에서는 뭐를 했어요? 전세값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지금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깡통전세 그리고 서울 외곽 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울 안쪽과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이거를 언론사에서는 전세값이 집값을 밀어올린다는 식의 프레임을 잡았습니다. 원래 MBC가 이런 뉴스를 내보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스트레이트라든가 MBC에서 하는 방송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전세를 경고하는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언론사의 기조가 집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전세가가 집값을 올린다는 그런 프레임을 잡고 기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방금 제가 이제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어떤 내용이냐? 어떤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있느냐? 언론사들이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53주, 52주 뭐 상승, 연속 상승, 작년 한 해 동안 쭉 올랐다 이 얘기 이렇게 보더라도 그 전에 약 69주를 하락하면서 이 올라간 폭을 봤을 때 내려간 폭보다 올라간 폭이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1년 동안 전세가가 올랐어도 이것은 역전세 상황에서 약간 오른 정도밖에 안 된다.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가가 오르고 집값이 내려서 전세가가 집값을 상승하는 시점에 왔다? 이것은 깡통 전세를 주의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사실 전세가 높게 계약되는 것도 두 얼굴의 전세값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2년 전에 전세가가 한참 높던 시절에 계약된 전세들이 있어요. 자, 그 전세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높게 전세 가격 나왔다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 그 3억 그 물량이 아마 이쪽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보시면은 높게 계약된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써 있느냐? 갱신 혹은 재계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반 계약된 것들에 비해서 뭐 일반 계약도 가끔씩 높은 게 터지기는 하지만 이 전세 가격이 주로 높은 전세 가격이 이렇게 재계약이나 갱신 2년 전 들어갔던 분이 그대로 그냥 살겠다 하면은 그냥 그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혹은 집주인이 나 이거 못 내주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게 되시면서 대신에 여월세 내주시는 분도 결국 전세가는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 높게 나온다라는 거, 높아져가지고 집값과 역전됐다라는 거 이런 거 나오면서 재건축이 아니라 갭 투자를 유도하고 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언론과 건설사와 정부의 이런 이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집값 상승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최근에 정부에서 부동산 통계에 19만 채 통계 누락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실제 전세 가격이 불안해졌다고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났습니다. 이 부분도 부동산 전세 가격 상승의 하나의 그 역할을 했는데요. 자, 19만호 추가해도 서울 뭐 이제 정부는 이런 거 상관없이 이게 부동산 공급을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부가 신경 쓰는 거는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더 많이 공급을 물량해서 건설사들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은 결국에는 그걸 받쳐줘야 하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수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일을 했어요? 신생아 특례 이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신생아 특례제도 이거 보시면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절반 이상이 5억 원 이하, 그리고 이 신생아 특례에 맞춰서 5억 원 이하의 전세 거래가 상승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5억 원에 맞춰서 전세 가격을 조정해라 뭐 그런 집주인들 사이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라고 해요. 제가 원래 예측했던 1월, 2월 올 상반기만 좀 지나면은 전세 물량이 잔뜩 나와서 집값을 전세가도 작년부터 쭉 상승해 오던 게 멈출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부에서 내놨던 이 신생아 특례 제도가 저도 예측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값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이 전세 이 신생아 특례 받아서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작년처럼 특례 보금자리 나왔을 때는 집값하고 전세가가 같이 올랐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되냐? 집은 안 사고 전세로만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전세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지금 깡통 전세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의 이 정책 방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